다음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미국 증시 조정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현재도 2058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현재도 강보합권인 547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소식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금 시장 이슈와 함께 마감 전략까지 알아보는 이슈인 시간입니다. 먼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가 뽑은 오늘 시장 키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과 두 번째로는 정책 모멘텀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끝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주목해야 한다고 꼽아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로 글로벌 투자 심리의 위축을 얘기하셨는데요. 향후 우리 시장 어떻게 전개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 지난밤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그 긍정적인 투자 지표, 긍정적인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좀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대두가 되면서 시장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수급 주체들 어떤 그 움직임 살펴보게 되면요,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세로 지금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어떤 그 매수 강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이제는 조금 좀 서서히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어찌 보면요, 그 두 번째 어떤 그 이슈를 제가 꼽아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우리 시장 내적인 이슈 중에 하나인 정책적인 모멘텀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지금 가져보게 되고요. 정책적인 어떤 그 변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은 사실상 유효하다. 하지만 모멘텀 측면에서 정책 변화를 생각을 해본다면 모멘텀은 지금 이제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나설 것이 결국 무엇이겠느냐. 계속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실적 중심으로 양극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시장 내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일단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수급 쪽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외국인들의 수급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또다시 소폭 매수하고 있네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매수세의 둔화 쪽에 조금은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4일 만에 이제 8월 1일을 제외하고 8월 들어서 연일 순매수를 보여주곤 있습니다만 오늘 급격하게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좀 축소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죠.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는 조금은 좀, 물론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되는 어떤 그 워낙 강세 추이와 맞물리면서 시장내 긍정적인 어떤 이슈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강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서서히 시장 내 모멘텀이 좀 줄어들고 오히려 순환매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전망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따라서 정책 관련된 것들, 배당이나 배당 이슈는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보지만 오늘도 이 부분 관련돼서 여전히 이제 산별적인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기업이랄지 한전이나 이런 포스코를 비롯한 전반적으로 공기업 관련된 어떤 매수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은행주에 대한 어떤 관심 부분들, 배당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정부의 어떤 배당 우선 정책에 일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끝까지 지금 남아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줄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는 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택 관련된 어떤 활성화 부분, DTI라든지 LTV 규제가 이번 8월 1일부로 일부러 이제 개선이 되었다라는 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다소간 좀 잠잠하긴 합니다만 주택 시장의 어떤 큰 변화 예고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택 시장과 관련된 건재된
건자재 그 주식들에 대한 관심도 특히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올해 시장 내 특징,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의 하락 부분.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듯 하고요. 두 번째는 게임주들에 대한 어떤 그 급등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게임주들에 대한 급등 양상은 실적 중심의 철저한 차별화 양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여전히 실적 관련된 부분, 특히나 게임비리랄지 컴투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시장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실적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것, 이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듯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종목들 지금 관심을 가져봐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일단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일단 좀 과열 국면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어떤 그 확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요, 조금은 좀 어떤 그 조정 양상에 들어갈 때, 그 과열 분위기가 좀 식어들 때를 기다렸다가 저는 진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자칫 잘못하면 또 좀 이게 급등을 했는 주식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급락의 가능성은 절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제 개인적인 판단은요, 오히려 그런 이제 그 뭐 급등주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좀 안 오른 어떤 지금 저는 이렇습니다. 그 건자재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건자재 쪽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대응 전략 마지막으로 좀 세워주실까요? 당분간 시장은 특별한 일단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던 정책적인 모멘텀이 지금 현재 둔화되고 있다라는 면에서 봤을 땐 일단은 정책적인 어떤 그 정책 다변화에 대한 정책 변화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시간이 다소간 좀 소요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소요될 기간 동안에 시장 내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다시금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그렇고 어떤 그 순환매 양상, 순환매 과정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단기 위주의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 순환매는 길게 들고 가는 전략이 절대 아닙니다. 단기로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서서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이제 그 희비가 교차되는 그런 종목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 중심, 코스닥 기업들일수록 실적 철저하게 챙겨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달러원 환율이 1034원 90전으로 큰 폭으로 상승 출발했는데 현재 외환시장 동향 짚어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상승 출발한 이후에 계정가를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6원 70전이 상승한 1034원 90전에 개장했고요. 오전장 중에 1035원 50전까지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만 이후 반락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34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글로벌 달러가 엔화와 파운드화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미 경제지표의 호조나 또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우려에 따른 위험 회피 요인이 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7월 서비스 PMI 지수와 6월 공장제 주문 실적이 모두 예상보다 크게 호조를 보였고요. 지표가 발표된 시점 이후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 이후에 강세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뉴욕 증시가 개장된 이후에 지정학적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의 장중 조정폭이 커졌을 당시에는 달러화가 주요 상대통화 대비 오히려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에 나타난 달러화의 강세 요인과 실제 모습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달러 강세를 주도했던 실질적인 재료는 유럽 경제 지표의 부진이었습니다. 유럽장이 열리면서 발표된 이탈리아의 7월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의 주변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화되었고요. 이런 유로 달러의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장 초반에는 유로화가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다른 해외 통화들은 달러화 대비 강보 압세를 보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가능성을 의심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해외 통화들 역시 미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시점 이전까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주 배경이 유로화의 급락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유로화의 급락에 따라서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른 통화상에서의 달러화 강세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달러 강세 요인을 배경으로 보았을 때요. 이번 달러 강세가 미 경제지표 호주에 따른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바로 이 점이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와 강세가 지속되지 않는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경우에 달러 원액에 미치는 영향은 오늘처럼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으로 달러 원이 상승 압력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유로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하락 압력을 받는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합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어제처럼 유로 달러의 하락 속도가 빠른 경우에 나타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정학적 우려와 같은 위험 회피 요인이 없을 경우에 유로 캐리 트레이드로 나타나는 경우의 수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로화가 약세를 지속한다고 볼 때 달러 원이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반대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 원이 상승세로 추세를 전환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1040원대 안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필요한데요. 현재 분위기로서는 업체들의 고점 매도와 함께 1030원대 중반대 이상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큰 그림상 하락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코스피에서 철강과 건설, 증권, 금융주들이 주목을 받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세가 단기 급등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커졌다고 하는데요. 이 시장 리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어제 이제 갑자기 이제 급락을 했던 요인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중국의 지표, 그러니까 사실 PMI 그 지표들이 좀 괜찮게 나올 걸로 일단 봤고, 그리고 중국 전체적인 경기 상황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잡혀갈 걸로 좀 봤고, 그리고 이제 그 상하이 지수들이 이제 그 상승했던 것들이 배경이 됐었는데, 전일 보니까 이제 PMI 지수가 이제 50 정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50 정도면은 굉장히 안 좋게 좀 나온 거고요. 이거하고 이제 그 또 한쪽에서는 지금 지수의 방향이 최근에 그 경기 부양책 내지는 내수 진작책, 뭐 최경환 경제팀 뭐 이런 얘기로 요약이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환율이 이제 그 1,007원에서부터 1,038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이때에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강하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어제 갑자기 이제 환율의 변동폭이 좀 확대가 되면서 지금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환율 쪽을 좀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참조를 하시면은 그러한 변동폭이 일시적으로 나타났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전일 장이 좀 잠깐 좀 급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봤었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추세적으로 이어질 거냐 아닐 거냐에서,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중국 HSBC PMI 지표 말고 이제 그 PMI 지표가 어떻게 발표될 거냐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의 변동이 결국은 이제 그 금리 인하랑 맞물려 가면서 어떻게 좀 변동이 나타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시장의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주식시장은 그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단기 급등을 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전일 장중에 이제 하락폭을 확대시켰던 부분들이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상당히 불안한 수급 아래서 종목들의 어떤 차익 욕구들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심리적이고 기술적인 지표들이 좀 부담스러운 숫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최소한 기간 조정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좀 계속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전일 저희도 역시 이제 같은 쪽에서 이제 견해를 좀 말씀드렸었고, 다만 추가적인 상승 구간은 분명히 있다라는 전제를 깔아드렸죠. 그래서 기간 조정 그렇게 길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의 그 한 번 더 상승은 다음 주 정도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어떤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지금 대립
대립각도가 성립되어 있는 군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형주 올라가면은 중소형주 빠지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이제 그 IT 관련 종목들, 뭐 그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기술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급락하면서 수출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자동차들 급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거 이제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수출주라고 분류할 수 있는 조선주들의 급락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은행주나 철강주 이런 것들이 또 반등을 하면서 항상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IT 쪽이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까 은행, 철강 이런 쪽, 그러니까 최근에 반등의 주요했던 부분들이 갑자기 빠져버리는 패턴,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가 올라오면 대형주가 빠지는 패턴,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사실은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쪽이 움직이면 저쪽이 빠지고 저쪽이 빠지면 이쪽이 움직이고 이런 상태로 계속적인 반복되는 어떤 현상들을 보이는 것들이 뭐 사실 그렇게 시장이 썩 이렇게 깔끔하게 좀 상승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제 빠진다라고 얘기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는 밀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치주들의 어떤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장에서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많이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대형주의 방향이 같다던가 아니면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게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뭐 정리가 좀 안 되는 상황으로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서서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정비가 되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조금 이제 안타까운 얘기가 좀 하나 들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삼성이 결국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뺏겼다. 사실은 이제 샤오미, 하웨이, 뭐 사실은 우리들이 잘 들어보지 못하는 기업일 거고, 뭐 이제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던 업체인데요. 사실은 이제 중국 같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IT의 절대 강자였던 삼성이, 뭔가 잠깐의 의사결정을 잘못하게 된다면, 바로 중국에서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IT에 대한 어떤 우리의 최고의 어떤 경쟁력을 IT 강국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뺏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좀 상당히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IT라는 것은 결국 이제 어디서 넘어왔냐면 미국에서 넘어왔고요. 미국에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넘어왔죠. 근데 똑같은 과정 속에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각각의 어떤 중심축이 좀 뺏기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IT 강국으로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모든 부분에서 이제 무섭게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뿐이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이미 LCD 쪽은 국내에서 이미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OLED 쪽도 지금 중국 쪽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중국 정부의 지원을 해서 막강한 자금력을 갖고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거. 결국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IT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것들을 좀 뺏길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삼성의 횡보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일단 예상이 되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어떤 경영 공백이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서 아직 완전하게 정착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조금 우려가 되고 있고, 삼성이 그동안의 어떤 기술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좀 됐던 부분이 결국은 이러한 어떤 중국 내에서의 스마트폰 점유율 하락. 근데 단순히 지금 중국 내에서의 점유율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지금 같은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이제부터는 추석 특수에 대한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신문기사에서는 식품업체로는 CJ제일제당,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으로서는 셀바이오텍, 내추럴 엔도텍, 이런 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은 요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좀 분석을 해서 추석 특수에 대한 수혜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통신주들에 대해서 어제도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도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까요?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고, 아니면 2분기 실적들이 제대로 숫자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주들의 환경이 최근에 좋다. 근데 가만히 좀 열어보니까 사실 통신에서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전체적인 시장이 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 만이죠? 7천만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5,500만인지 6,000만인지 하여튼 그런데 핸드폰 가입자가 4,5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핸드폰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아예 나이 드신 분이나 아예 어린애들을 빼고는 전부 핸드폰을 갖고 있다고 하면 시장은 이제 형성이 된 거고요. 그 시장 안에서 이제 그 쪼개먹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SK텔레콤이 점유율이 50%가 올라가고요. 어떨 때는 독과점이라고 그래갖고 일부 고객들을 반납하면서 50% 밑으로 내려오고 이러는 상태에서 통신회사들은 자기네 매출이나 순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회사를 긍정적으로 키우는 쪽보다는 단지 시장의 어떤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나친 마케팅 비용을 쓰다 보니까 정상적인 어떤 이익 구조보다는 출혈 경쟁이 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10월부터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단말기 유통 제한법. 그래갖고 지금 지나치게 보조금을 많이 줬던 부분들을 좀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하면서 마케팅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를 좀 다른 쪽에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좀 끌고 가라는 쪽에서의 어떤 법이 시행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마케팅 비용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단말기 보조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통신회사가 지금 전체적인 과포화 상태 그 시장이 제한된 상태에서 비용을 줄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익 증가 효과가 나타날 거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또 이제 배당이라는 부분과 맞물리면서 또 한 차례 어떤 이슈가 좀 됐던 부분들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통신주의 환경은 앞으로 지금보다는 뭐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단 우려가 되는 것은 역시 통신주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아내는 뭔가의 어떤 사업안이 나와야지 통신주가 제대로 재평가받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앞으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보면 좋을까요? 예, 전일 조정 같은 거 그리고 오늘까지의 조정은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건전하다고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건전하고 그리고 뭐 추세가 크게 이탈했다거나 어떤 심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지표가 갑자기 급격하게 뭔가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동안 상승의 어떤 그동안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 욕구들이 좀 커졌고 그리고 이제 뭐 전일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연기금이 투자 확대를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전일 하루 기준으로 연기금의 그 매도 규모가 좀 상당히 컸고요. 투신의 매도 규모도 역시 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추세를 변화시킨다고 보기보다는 단기 차익 실현 욕구에 대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추가적인 조정은 이번 주까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조정폭이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제 지수나 종목에 대해서는 안정감을 좀 찾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수 기준으로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아까 이제 그 진행되는 게 이제 한 2,05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전이라고 요번에 이거 전체적으로 봤었으면 지금 고점에서 한 40포인트, 50포인트 정도 조정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면 분명히 다음 주 초반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으리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수의 하락폭도 좀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체적인 지금 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뭐가 좋아서 올라오기보다는 이쪽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예요.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의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그래서 왜 올라가는지를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왜 올라가는지를 굳이 분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대한 자율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동반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얘가 좋고 얘가 좋아서가 아니고 순환하면서 그러니까 거래소 역시도 똑같았죠. 뭐 철강, 은행 뭐 이런 것들이 그 모멘텀을 가지고서 한 바퀴 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중소형주의 낙폭군 것들이 이런 분위기를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구간이 될 것 같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미 낙폭이 상당히 컸던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상당 부분 순환매가 돌았고요. 아직까지도 진행형이긴 하지만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은 굉장히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중소형주는 어제부로 낙폭 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일부 종목들이 진행되고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의 출렁임에 따라서 약간의 그 종목들의 변동성은 좀 나타나고 있고 아직까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은 부정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하락폭은 제한되거나 아니면 하방을 잡던가 반등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은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전체적인 기술적 반등들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순환매가 돈다라는 것은 한 가지 기억하실게요. 이거는 일종의 탐색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쪽을 중장기로 끌고 갈 거냐에 대해서 수급을 쥐고 있는 쪽에서 이쪽 저쪽을 한 번씩 쳐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순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딱 쳐보면서 반응들을 좀 보고요. 그래서 다 좋은 내용들을 갖고 있지만 요번에 뭐를 갖고 먼저 장을 만들 거냐라는 것들은 수급을 결정하는 쪽에서 있는데 가장 쉬운 쪽에서 먼저 내용을 가지고서 뭐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갖다 저희는 주로 바닥권에서의 순환매를 주도주 탐색전 그리고 얘네들이 앞으로 상승을 끌고 나갈 종목군들. 그래서 지금부터 올라오는 종목들 잘 살피시면은 앞으로 이제 그 추세적인 상승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준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조금 안 좋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그래도 코스닥은요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스피는 0.46% 정도의 하락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560포인트 깼어요. 550도 깰까요? 가능성은 있는 게 우크라이나발 악재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렸던 것은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 포인트 잊지 마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요.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어떤 움직이느냐, 경기 방어주들만 좀 움직이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 오늘 장에서 또 신고가 흐름 보여주면서요 1.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1%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우선주 흐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시장과는 다르게 조금 그러니까 이제 바닥 포인트에 상승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또 상승하는 종목 살펴보자면 개별 이슈들이 또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자, 참 대응하기 힘들지만 잘 버티셔야 되고, 게임주들 잘 간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종목들도 분명히 상승 흐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뭐 오늘장 컴투스랑 게임들 급등하고 있죠. 네오즈 게임들 급등하고 있긴 한데 나머지 종목들도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게임주들이 쉬어가는 장이 조만간 연출될 겁니다. 그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이에요.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빠르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종목은요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쿠쿠전자고요, LG전자, 한국전력, KB금융, 게임빌입니다. 자, 먼저 이제 쿠쿠전자가 오늘 상장을 했어요. 네, 분봉으로 봐야겠죠? 분봉도 좀 너무 힘들긴 한데, 네, 한 30분봉으로 좀 봐볼까요? 안 되겠다. 1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보기 힘드네요. 자, 쿠쿠전자 장 시작하자마자
시가로 해가지고 상승을 했나. 시가는 18만원 시가 잡히자마자 쫙 튀고 올라가더니만 상한가로 20만 7천원에 현재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수급 오늘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갖고 나온 건데, 첫날 수급이죠? 기간이 지금 20만 주 정도를 샀어요. 기간이요.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냅다 기관들이 다 샀어요. 자, 반면에요. 류현쿠첸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마이너스 5%입니다. 응? 부산방지 볼게요. 2%대. 제가 류현쿠첸 얘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냐면 시장의 시선 자체가 쿠쿠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류현쿠첸이나 부산방직은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극명하게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류현쿠첸과 부산방직은요, 지금 시점 비중을 줄여가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PER 20배고요. 자, 그러면 쿠쿠는 얼마? 지금 20만 얼마죠? 7천원까지 이렇게 꽉 차서 PER이 10만 4천원일 때 10배 초반대였는데 지금 20배 그냥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쿠쿠전자도 내일 상승을 줄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그냥 상장 프리미엄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가격 메리트를 느끼고 산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LG전자 볼게요. 네, LG전자도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3.8% 상승 중인데요. 바닥 포인트에서 튀고 올라갑니다. 자, LG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더라도 잠정치에서 외인들이 94,000주, 기관들이 19만 6천주를 매수를 해주는데 투신과 연기금에서 이 양쪽에서 매수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포인트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의 수급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최근의 수급 보자면 외인들은 계속 매수해 주는데 기관들이 좀 쉬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장 다시 물량 잡아주네요. 투신에서 연기금 파는 거 다시 매수 들어오네요. 양쪽에서 긍정적인 흐름. 그럼 개인이 전반적으로 파는 흐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전고점 포인트 79,500원 포인트입니다. 네, 이 정도 포인트인데요. 상승을 준다면은 1차적인 포인트 자체는 이 포인트 구간 한번 넘어선 이후에 조금 가격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현재 매수를 따라간다는 건 약간 좀 리스크는 있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홀딩을 하시고 매수하실 분들은 가격을 얼마 잡아야 드려야 될까요? 네, 여기 포인트 오면 사실까요? 76,000원 포인트 오면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관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한국전력입니다. 자, 한국전력이 1.8% 정도 상승을 합니다. 또 신고가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실적 개선 모멘텀 참 좋다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이쪽으로 또 자금들이 몰려요. 외인들이 현재 22만 주, 기관들이 8만 주 매수 흐름 굉장히 양매수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의 수급에서도요, 살펴보자면 정말 많은 물량을 외인들이 끌어주고 있어요. 한 달 동안 몇 주죠, 이거? 440만 주. 기관은 이제서 관심점 있나요? 아직은 물량 들어오진 않고 있는데 외인들이 수급 조치로 들어옵니다. 자, 외인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주가 흐름 계속적으로 어떻게 상승 분위기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 이거를 매도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 아니에요. 이거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인이 팔지 않는 이상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올라갈 겁니다. 조정 거쳐도 많이 안 거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갔다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좀 장기간의 보유 관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KB금융 볼게요. 자주 걸려요. 자, KB금융이 오늘 장에서 2% 올라갑니다. 네.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은 이제 기업은행이었죠. 자, 기업은행도 오늘 소폭 올라가긴 하고요. KB금융이 수급적인 매력도가 좋아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단기적인 박스권 포인트에서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네, 더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거 은행주들은 조정을 좀 이용하자 말씀드립니다. 너무 사실 급등했어요. 이거 보세요. 너무 급등했다고요. 급등하면 항상 꺾이기 마련입니다. 주가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번 꺾였다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 포인트를 조금 기억해 볼게요. 그래서 수급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은행주들은 뭐요? 이 조정폭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코스닥에서 살펴봤습니다. 게임빌입니다. 사실 오늘 게임빌이 아침에 흐름이 좋지가 않았어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나와 있는 거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면서 컴투스와 같이 주가가 치고 올라갑니다. 자, 게임비 1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주가 급등하죠. 컴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간에서 14.7%. 상한가인가요? 아직 좀 멀었네요.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자,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 포인트 보자면, 자, 누군가에서 팔고 나가고 있고, 누군가 사고 굉장히 수급이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게임빌더 볼게요. 게임빌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깔끔하진 않아요. 지저분한 수급이라고요. 좋은 수급은 아니에요, 사실. 예. 그럼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좀 단순히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흐름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3분기 실적 좋을 겁니다. 하지만 부탁드릴 것은 컴투스는 현재 구간대에서의 매수하는 거 약간 좀 위험해 보인다 말씀드려보고요. 게임빌 같은 경우 오히려 낫겠지만은 상승을 해준다면 그래도 전고점 포인트가 아무래도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을 조금 해드릴까 해요. 상담을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KG 모빌리언스가 12,150원이에요. 최근에 몇 번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12,150원에 살펴보겠습니다. 모빌리언스요. 저기 8516님 15% 보겠습니다. 보세요. 바닥 포인트 인식되는 구간이 거의 이 정도 라인이고요. 고점 포인트 인식 구간이 거의 이 정도 포인트입니다. 현재 상단 포인트 부분과 하단 포인트 밴드 아래서의 그 매수 찬스를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카카오의 위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결제 서비스를 곧 시작한다고 하죠. 삼성카드가 반사이익으로 이제 오르는 그런 포인트였고 다음 같은 경우도 오늘 또 치고 올라가면서 오늘 또다시 신고가 경신하는 15만 1,000원대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어요. 자, 모빌리언스와 KG 이니시스 주가입니다. 네.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온다면 사실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대형 기획사 쪽에서도의 매출 확대 포인트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월렛 같은 경우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KG 모빌리언스가 자체 브랜드를 크게 내놓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주목받지 못한 이상은 상승 분위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아요. 네. 하지만 3분기부터는 천천히 조금은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지 않을까. 네. 3분기부터 출시하잖아요. 그럼 4분기부터는 좀 더 꺾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2분기 당장 실적은 좋아요. 3분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시장에서 모습을 찾기란 제대로 된 모습을 찾기란 힘들지 않을까.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가 두 분이 보내주셨어요. 매수해도 될까요? 한 분이랑 5%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6650님하고요. 1042님. 네, 말씀드릴게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제 매수하시려고 하는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또 한 분은 그냥 매수해도 될까요? 자, 잘 보세요. 이때가 언제죠? 2011년 때 유럽 위기 때죠? 그쵸? 요거 빼고 사실 지수 움직임 따라 고스란히 움직이는데 제가 왜 지금 현금 확보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지수가 조금 하락 쪽으로의 베팅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증권사 추천주가 뭔지 아세요? 증권사 추천주가 인버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증권사의 추천주가요 레버리지가 아니라 지금 인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버스를 추천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레버리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요 사실 인버스 쪽으로 해서 안전자산 들어가는 게 나으세요. 네, 레버리지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렇게 꼭지, 사실 조금 꼭지, 저도 여기까지 왔을 때, 코스피 지수 왔을 때, 그래서 현금 확보 얘기를 드렸던 거잖아요. 지금 이거 매수한다라? 아니죠. 아니에요. 언제 사시면 좋을까요? 최고의 타이밍은 항상 말씀드렸던 타임, 이런 추세의 하단 부분으로 자주 말씀드립니다. 지금 포인트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면 지수가 많이 꺾인다는 소리냐?
그렇게 많이 꺾이진 않을 겁니다. 꺾이더라도. 하지만 저는 지금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조정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지수는 크게 간다. 근데 지금 조정 나온다고 했잖아요. 조정 나오고 할 겁니다. 그 조정을 이용해 봅시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매력도 없다. 두 분 다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광동제약이요. 1200원에 1878년 보겠습니다. 자, 광동제약은요. 실적 흐름이 어떻게 나올까요? 안 좋게 나올까요? 자, 3다수가 매출 1위고 비타500이 비타음료 중 매출 1위고 3분기 더워지기 시작하고 2분기 때 더워지기 시작해서 올라갑니다. 판매가. 실적이 안 좋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실적 양호할 겁니다. 잠정치에서도 오늘 기관들 매수가 잡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수급부터 같이 좀 보시자면요. 자, 수급 보시자면요. 기관들의 흐름 자체, 포인트, 그래도 매수 쪽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 흐름은요, 요 포인트에서 상승으로 분위기 전환이 조만간 한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볼 땐 이거 쉽게 꺾이지 않고 현재 구간대 계속 머무른다. 기관 수급도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 매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보면 될 것 같고, 현재 창 봤을 때도 오늘 외인들도 매수 잡히네요. 25,000주가량. 네. 타이밍 좋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요거는 제가 크게 봅니다. 크게 보는 종목이에요. 이게 시가총액 현재 얼마냐면 5천억인데 이거 시가총액 7천억, 8천억, 9천억, 1조 가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아셨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은 현재 그냥 즐거운 매수 기회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대덕 GDS 12,950원에 50%나 있으세요. 7024님. 자, 12,950원. 자, 흐름으로 봤을 때 차트 포인트에서는 현재 구간대 자체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 라인을 잡자면 상단과 하단 포인트에서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데 현재 구간대 보자면 그렇죠? 거의 뭐 바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분위기 도출이 좀 돼야 되는데요. 아직 그 그림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사실 매수하신 구간은 나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잘 매수하신 게 맞아요. 하지만 큰 흐름에서의 하락 추세의 그림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보통은 배제를 해야 되지만 나쁘진 않은 모습이에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장 수급 현재 매도 나오고요. 최근 수급도 기관들의 흐름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제 좀 들어왔었는데요. 수급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조금 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지금 너무 크시다 보니까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전환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시장 3% 빠져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밀려도 어디까지 밀리냐면 여기까지 밀렸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요 포인트가 얼마냐면요. 11,500원까지도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매수가 위로는 갈 겁니다. 매수가 위로는 이때 가던 갈 거예요. 그래서 얼마까지? 15,000원 정도까지의 흐름은 나올 거란 말이죠. 그 포인트 때까지 좀 참아볼게요. 대신에 얼마? 제가 말씀드렸던 11,500원까지 밀리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15,000원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팔고 나오시죠. 그게 아니고 나는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수급 꼬임이 좀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시고 현금 확보를 하신 이후에 다른 종목군을 이동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스카이라이프 3561님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쌍바닥에서 치고 가네요.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흐름 좋네요. 자,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요게 어떻게 바뀔까요? 바닥 포인트로 생각해보자면은 진짜 요렇게 어떻게 딱 그림이 나와요.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는데 수급 포인트를 체크해보자면요. 최근의 수급장에서 어제부터 해서 최근 들어 기관들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양호한 모습 들어와주고 있고요. 오늘장 수급도 들어와 주네요. 괜찮아 보입니다. 자,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1차 목표가는 이 라인의 중단 부분으로 잡아서요. 25,000원까지만 원체 말씀드려볼게요. 25,000원까지 본 이후에 그때 다시 수급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1차 목표가 25,000원 먼저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이 라인 이탈할 경우에 하단 라인 이탈하면 정리하겠는데 이탈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25,000원까지 1차적으로 보자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 더 올라갈 경우에 좀 흐름을 조금 확인하고 싶다. 다시 문자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능 의견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ICD 있어요. 7,000원 50%. 9773님. 7,000원에 50%요. 아직 그 코스닥 IT 관련주들 좀 위험하다 말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수급이 있나요? 없잖아요. 최근에 오늘 들어오는 거 외국인 340주 이거 뭡니까? 이건 아직 아니고요. 빠져나오세요. 나오시고요.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차라리 다른 종목 보셔야 됩니다. 그냥 빠져나오세요. 50% 뭡니까? 이 종목을 50% 담을 정도의 매력이 있는 종목인가요? 당장 나오시고요. 사시려면 10% 사셔야죠. 50%는 아니죠. 이렇게 할게요. 나는 그래도 종목 믿어보겠다 생각하시면 제 말씀드리는 대로 10%까지 낮춰주세요. 비중을 당장. 그리고요.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다 터세요. 이 두 가지입니다. 결론은 어쨌든 비중 줄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조심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올라옵니다. 문자가. 자, 크루셜텍 12,600원 10%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7006님 보겠습니다. 12,000원이었죠? 12,600원이에요. 자, 여기 포인트. 자, 힘들어요, 사실. 자, 크루셜텍 보자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차트의 흐름에서 요런 고점 포인트들이 잡히고요. 그 다음 포인트들을 잡아보자면, 요 정도 바닥 포인트가 잡혀요. 자, 이거 치워볼게요.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여기시거나, 여기시거나 그러겠죠? 지금 현재 포인트 뭡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그 바닥 포인트들에 대한 그림이 나오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전환이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포인트에서 어떻게? 비중이 아까 보니까 10%. 추가 매수 가능 의견을 드릴 건데, 근데 사실 참 드리기가 힘들어요. 이게 전혀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실적에 대한 불안감 자체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하지만 바닥 포인트는 맞고. 이게 올라가더라도요, 여기서 이제 중단 부분 정도까지는 상승을 주게 될 건데, 올라가더라도, 이 정도 포인트가 1차 포인트거든요, 여기가. 8,000원 정도가 그나마 좀 상승을 주면 좋지, 그 이상으로는 사실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셔서 10% 더 사시면 비중이 그래도 20%신데, 높진 않는데, 단가로 쳐버리자면은 10,000원대 넘잖아요, 그래도. 11,000원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8,000원 정도까지 1차 고비입니다. 일단 가능 의견 드릴게요. 가능 의견 드릴 건데요. 고민을 좀 해보세요. 10%시니까 정리하셔도 계좌에 큰 영향은 없어서 사실 이거를 추가 매수하기엔 저는 참 껄끄러운 건 사실이지만 차트 분위기는 바닥은 맞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고 대응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요. 현대중공업 231,000원 40% 5817님 보겠습니다. 자, 231,000원이에요. 오래되셨네요, 되게. 이 정도. 자, 현대중공업 힘들지만 기다리셔야 된다고 제가 조선주 말씀드립니다. 정말 힘드실 거예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연말까지 말씀드려요. 2분기는 정말 최악, 모든 걸 다 털어냈어요. 3분기부터는 그래도 개선세가 잡히는 것들이 바로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린 조선주는 항상 주로 말씀드리는 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 같이 말씀드리고 현대위포도 자주 말씀드리는데 조선주들을 제가 기다리라고 했지만은 좀 사인을 드려본 적은 없어요. 팔기도 굉장히 애매하게 다들 물려 계시기 때문에 손절치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그래도 연말 가보면은 어느 정도는 반등을 주면서
올 뭐 4월, 5월 때 그 가격대보다는 그래도 올라갈 거니까 그런 포인트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무 가격이 좀 높으시긴 하네요. 네. 23만 원이라. 이 정도 포인트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요때신가요? 요때시고 같기도 해요. 요때 정도일까? 아니시네. 여기 더 없네. 여기시구나. 네. 올 초에 바로 매수하자마자 계속 하락 추세인가 아니면 그 전에 매수하신 건데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비중 10%를 진짜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비중 10% 사놓고 마이너스 20% 버틸 수 있어요. 비중 30%, 40%, 마이너스 20% 사람 죽습니다. 죽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비중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한번 크게 공부한다 하시고 이 중공업이 앞으로 1년 뒤에 이 가격 위로 못 올라가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3분기, 4분기부터 좋아지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힘을 내보세요. 지금 전반적인 그 코스피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모양이 나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제가 종목이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것도 상황 보고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종목 들고 있는 것도 없죠?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오전 방송에 추천드렸던 종목 요건 로만손을 말씀드렸어요. 로만손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로만손이 오전 방송 하고 나서 그때 12,800원이었는데 13,25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요거는 뭐 가능 의견 드려볼게요. 대신에 13,0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고요. 오전 방송도 많이 보시고 공개 방송 때 이거 매수 사인 드렸어요. 들어오시면 받아갈 수 있습니다. 공개 방송의 중요성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 마감까지 8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 덕분에 2058선에서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 덕분에 548선에서 강보합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